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이번에 우미린 계약하시죠? 아파트 고민이나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상담 채널은 여기 이제 바로 밑에 링크 있고요. 설명글에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주 우미린 이제 정당 계약이죠. 저에게 개인적인 문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 중에 사연 하나를 골라서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연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상담보다는 그룹 상담의 느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연 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이건 퍼온 거고요. 유튜브 구독을 하면서 이번에 고민이 좀 생겨가지고 메일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다음엔 그냥 채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메일을 늦게 읽어요. 메일에 스팸 메일이 하도 많아서 자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채널, 밑에 지금 설명글에 채널로 주시면 됩니다. 고민을 좀 덜고 싶어서요. 저희는 실거주 겸 집값 보전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고민하시는 게 다 똑같아요. 내 집 마련도 되고 투자도 되는 이런 거를 고민하시죠. 구독 중인데 이제 고민이 우미린이 당첨이 됐는데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용으로 나중에 돈도 되었으면 한다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자, 이 사연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벨라시티랑 원주 우미린 더 스카이를 고민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호반이나 무실 호반이나 혹은 뭐 무실동에 있는 아파트랑 고민을 하시는데 좀 남다른 시선으로 비교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사연 중에 이제 밤을 새워서 고민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요걸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아파트에 재산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중도금으로 치르는 방법과 대출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선 잔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팔리던 팔리지 않던 좀 가능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주 우미린 더 스카이나 이제 다른 분양권을 팔았을 때 500만원 벌 거를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원주 아파트의 시세나 상황 등을 제가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었죠.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여기서 다 하면 방송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는 이제 일단 생략을 하고요. 원주에서 아파트, 부동산 스터디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이제 아래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집의 시세가 이분 갖고 계신 게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집을 보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1억 9천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1억 5천 정도에 팔렸네요. 84 타입입니다. 위 아파트가 이제 단계동에 있는 건데 현재 지금 저한테 주신 아파트가 이게 맞다면 저는 좀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세대수 때문에 그렇고요. 300세대가 되지 않으면 지방에선 특히 세대수가 좀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금성이 좀 부족하죠. 그렇게 되면 현재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진 금액이라서 요거는 좋아요. 요건 좋은데 다른 분들 입장에선 충분히 사기도 좋은 금액이죠.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세대수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매도하시는 게 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맞다면 이제 우미린이 지금 당첨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전세를 주고 가셔도 현재 보니까 1억 3천 정도 이제 1층이 1억 3,500에 갱신했으면 이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세를 1억 4천 정도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없다면 1억 4천을 다 전세금으로 맞출 수 있는 거죠. 지금 원주 우미린 더 스카이 잔금이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확장비 2천만 원 합하면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제 표를 제가 아직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일 비싸도 1억 3,866만 원 정도 입주 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무이자라고 들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분이 그 월 소득을 안 알려주셨습니다. 요거를 제대로 알려주시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알려주셔야지 되는데 제가 몰라서 임의로 했습니다. 우미린 대출 금액을 이제 4억 8천만 원에 제가 잡아봤어요. 거기에서 60%를 하면은 약 2억 8,800입니다. 30년 상환을 3.5%라고 했을 때 대출 이자 계산기로 하니까 약 290만원, 약 129만원, 죄송합니다. 매월 납입 금액이 129만원이 필요한 거죠. 이걸 우미린 청약 전에, 이자 계산기로 해보기 전에 만약에 청약을 하셨다. 그러면 진짜로 이거를 계산 안 해보고 청약을 한 거니까 이제 와서 대출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앞으로는 좀 이제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좀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산해 주니까 은행에서 계산해 준 거랑 너무 다른 거죠. 저도 원주에서 옛날에 이자 계산 없이 그냥 신혼 특공을 썼습니다. 미친 거죠, 진짜. 그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데 그때는 그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천까지만 넣었어도 한 1, 2억은 받았을 텐데, 그죠? 모델하우스에서는 약간 대충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쵸? 근데 이제 실제로 은행 가서 상담해보면 월 납입 금액이 좀 높았던 거죠, 저도. 그래서 결국은 월 납입 금액이 제가 쫄아서 피 1,00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걸 경기권에만 넣었어도 1억은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1,000만 원 넣고 팔았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방에선 이런 걸 상담해주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특히 원주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이런 재테크 상담해주는 곳이 많이 있고요. 100만 원 정도만 주면 찍어주는 곳도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100만 원이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이런 걸 좀 보고 하는 거랑 안 알아보고 하는 거랑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전 초점을 둔 거죠. 뭐 100만 원이 싸다 비싸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대출이자 계산기를 해보니까 상환금이 매월 129만 원, 한 130만 원은 넘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우미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미린 청약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대출 부담이 되신다면 이제 처음부터 재산 탕진하는 길로 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치 그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다 기본이라 이건 다 알고 계시는데 대출이 고민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좀 뭐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다른 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현재 월 소득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좀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사는 아파트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그죠?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소득에서 저축 부분을 두지 않으니까 이 주거비용으로 얼마를 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자꾸 부동산 시세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집니다. 거의 손해봐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다 팔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때 사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공급을 얘기하지 않고 일단 얘기한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안 좋을 때 팔고 좋을 때 사잖아요. 우미림도 좋다 하니까 지금 청약 받으신 거잖아요.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원주 공급이 많은데 사야 할 아파트랑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가 나눠져 있죠, 그죠? 아시죠? 좀 이따 다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사연자분 중에 한 분은 또 이제 운송 사업 하시는 분도 계셨고 직장인 분도 계셨어요. 제가 직업적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이 투자인지 두 개 다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떤 쪽에 비중을 더 줘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차가 물에서도 가고 도로에서도 가고 하려면 수륙 양용 차가 돼야 되는데 수륙 양용차가 배만큼은 안 되고 일단 그죠? 그리고 도로에서는 웬만한 차만큼 좋은 차만큼 못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륙 양용이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내가 집중할 건지를 선택을 안 하면 잘못하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강의에서 얘기해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런 게 해당이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언제 얼만큼 변동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이제 관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오래 했는데 늘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요런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부동산 전문가도 그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유명하죠, 대체로. 그런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시적 전망보다는 현재 이 안에서 내가 좋은 선택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나가는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거든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시적 전망에 자꾸 초점을 두게 되면은 이 타이밍을 자꾸 재게 돼 있어요. 거시적 전망은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망 가운데서도 싼 아파트가 있고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데 자꾸 거시적 전망 컨텐츠에 눈길이 가 있으면은 맨날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고민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류가 나눠져 있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분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라는 것부터 알아야지 내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싼 거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원주 우미린 스카이가 지금보다는 당연히 더 오르겠죠. 물론 이제 무실동에 있는 우미린보다는 입지가 좀 약하긴 하지만 같은 무실동의 연식 대비 가격이 무실 우미린보다는 좋을 것 같다. 지금 무실동에 우미린 있잖아요. 얼마예요? 4억 4,500에 거래가 됐죠. 최근 거래된 게 4억 4,500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고점 때는 5억이 좀 넘었어요. 5억 5천인가? 아무튼 그 정도 갔었고 최저점은 여기 1층, 2층 이런 거 저층 빼고 4층 이하 빼고는 4억이 좀 넘었었거든요. 그런 거 비하면 한 10% 정도가 지금 오른 거죠. 최저점이 4억이라고 했을 때 10% 정도가 지금 이제 오른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무실 우미린 더 스카이가 4억 8천이라고 하면 약 한 5,400만 원이 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치가 비슷해야 돼요. 가치가.
무실 우미린의 가치는 이제 무실동이라는 대장동이 있고, 대장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원주에서 가장 좋은 상권 바로 앞에 있죠. 무실동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주공에 있는 그쪽 위치랑 이쪽에 있는 세영리첼이나 현재 있는 무실 우미린 위치랑 좀 달라요. 빌딩도 되게 높은데, 그 상권 보면 되게 높잖아요. 높은데 물론 이제 학원가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학원가가 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지방에서는 학군이라는 걸 사실 잘 안 보거든요. 학군을 보려면 못해도 분당이나 중계나 노원이나 대치 이런 거 돼야 돼. 목동 정도 이렇게 돼야지 여기는 학군 때문에 가격이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초파 이런 것들은 사실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아요. 그거는 아파트 2개 중에 다 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초품화가 가격이 좀 덜 빠진다라는 거죠. 거기는 원주 우미리는 우민더 스카이 말고요. 기존 우미리는 돈이 많으신 분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예전에 검사, 변호사, 판사, 법조인 분들 대부분 다 이제 무실동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이 우미리더 스카이가 생기면 그쪽으로 갈까요? 라는 게 문제죠. 그러려면 무실 우미린더 스카이에 비슷한 상권과 학원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실 우미린더 스카이는 무실동과 역세권 가치가 있다는 게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우미린더 스카이가 무실동에 있다, 대장동에 있다, 속해 있으니까 좀 빠져 있어도, 그리고 역세권에 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거는 이 역세권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재개발에는 정비사업이 있다라는 요게 되게 컸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가격이 높아지면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그때 발표했던 것들 보면은 이 가치가 좀 약간 숨어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역 근처에 있다거나 혹은 정비사업이 있다는 게 있으면 요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높아졌다는 게 있죠. 제가 이걸 분석 영상을 한번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무실동이라는 곳과 이 역세권은 굉장한 중요한 키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임대동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이제 그런 상권들이 형성되냐 형성되지 않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지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더샵 아파트 처음에 분양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4억대였어요. 4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미린 아파트는 우미린더 스카이 아닙니다. 그냥 우미린 옛날 거 아파트가 3억이 좀 안 됐어요. 1억이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가 3억인데 4억이라는 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어때요? 지금은 더샵 아파트가 거의 5억이 넘어가죠. 5억 가까이 되고 혹은 5억이 넘어가죠. 지금 아파트가 신축은 못해도 4억 후반대가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미린더 스카이를 제가 사라고 했던 거는 이 역세권이나 무실동이라는 게 이 호재가 중점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신축의 가격이 최소 못해도 한 5억 가까이는 되니까 그래서 무실동에는 신축을 5억 미만으로 들어간다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맞다라는 거죠. 대부분 지금 그것 때문에 청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약간 이런 숙제들이 조금 남아있긴 있는 거죠. 그래 5억 미만으로 되는 건 맞아. 그런데 그 이상 가는 거, 5억을 훨씬 뛰어넘는 거, 이런 것들은 아까 이런 숙제들이 좀 남아있다는 거죠.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지방은 특히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거면 옛날 원주역 아시죠? 옛날 원주역, 학성동. 거기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바뀌었잖아요. 시청이 옮겨지면서. 그리고 또 신축이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 이동해요. 왔다가 빠지긴 하지만. 그래서 호재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죠. 이걸 보통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가치 투자, 가치 성장 투자 이렇게 해요. 원주에 앞으로 GTX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GTX가 들어오는 다른 경기권의 아파트랑 비교를 하는 거는 가치 투자. 지금 5억이어도 그 이상 갈 수 있을 거 생각해서 내가 지금 5억이 싼 게 아닌데 지금 5억이 비싼 건데 그냥 투자하는 거죠. 우미린더 스카이는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서 월 소득 중에 130만 원을 주거비용으로 부담하셔도 부담이 안 되는 분들에게 내 집 마련으로 맞는 투자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신축 아파트는 4억대 중반은 넘어가야 돼요. 그쵸? 공급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이제 구축이 싸서 오르기 시작하겠지만 바로 신축으로 가격이 이어붙을 겁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라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들의 역사예요. 이걸 봐요.
그쵸? 이때 더샵 아파트가 있었지만은 가격이 구축이 처음에는 확 따라붙죠. 그죠? 우미린이 확 따라붙었다가 다시 신축 가격이 확 올라가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처음에는 구축이 싸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축이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신축이 너무 싼데 다시 신축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원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면 다 알게 되는 건데 그런 걸 조금 이제 공부 조금 알고 하시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 공급이요. 지금 2019년이랑 21년도 가격이 올라갔던 지점이에요. 그쵸? 2019년도에는 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공급이 많았어요. 공급이 많았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올랐던 해이기도 하죠. 이게 올랐던 이유가 사실은 통화량 때문에 올랐던 거죠. 통화량 공급 때문에 올랐죠. 지방에서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틀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틀린 부분도 있다. 안경 좀 빼고 갈게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맞춰야 하니까 공급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상관없죠. 가격의 움직임은 아파트마다 이제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다. 현재 원주는 이제 상위 10% 되는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쩌면,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원주 상위 10%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더 소득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소득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내 자산이 상위 10% 쪽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이제 고정급여로 내가 월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면 연봉이 올라가는 쪽에 가격이 자산이 높아지는데 내 자산을 두면 되잖아요. 제 생각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원주 무신 우미린 더 스카이는 살구투하다. 가격은 좋은데 투자로 생각하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살기에는 굿이지만 투자로는 아쉽다. 살구투하.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를 길게 설명하는 게 너무 아쉽고 좀 설명이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내자로 줄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살기엔 굿인데 투자로는 좀 아쉽다. 사연자분이 현재 잔금을 들고 계신지 아니면 살고 계신 아파트를 팔아서 잔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드렸고요. 4년 뒤에 자녀분이 이제 중학생인 분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원주에서 학군보다는 나중에 좋은 학군을 갈 수 있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에서 학군이라고 해봤자 얼만큼 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학군, 삼육중학교나 원주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먼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나중에 내가 이 아파트를 5천을 벌어서 내 투자금 합해가지고 또 5천을 벌어서 거기에 또 합해가 처음에 5천인데 그 다음엔 1억이 되잖아요. 그 다음 이게 1억 5천이나 2억이 이렇게 되고 2억 5천이 4억이 되고 4억이 얼마가 나중에 6억이나 7억이 되고 그거는 다른 문제다. 나중에 내가 노후가 됐을 때는 아이가 정말 진짜로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학군보다는 나중에 아이가 서울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서울에 안 가도 내가 노후가 좀 안 좋을 때 지방보다는 경기 인천 쪽이 좋죠. 이거를 주택연금으로 돌린다고 해도 내가 죽고 애들이 나중에 한다고 해도 옛날에는 서울 단독이나 비슷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르다. 이번에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은 3억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3억 조금 넘었는데 3억 조금 넘어서 요거를 팔고 거기다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그분 자산은 옛날에는 3억이었지만 지금은 12억인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죠? 이분 아파트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두 개 합하면은 거의 20억이에요, 자산이.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약금이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 돈으로 우미린을 계약할 게 아니라 경기도 썩빌이나 오래된 역세권 아파트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어디인지 밝히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또 사야 되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 보면 또 살 수도 있잖아요. 재방송이 큰 건 아니지만 아파트 남은 것이 한 채라서 지금 여기 전세가를 보면은 2억 7천입니다. 전세가가. 2억 5천은 2층이니까 요건 아니고 요 금액이 맞아요. 전세가입니다. 여기 매매가는 한 3억 한 2천, 7천, 6천, 5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3억 5천에 있거든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멀세권이지만 3억 5천입니다. 그리고 500세대 넘어요. 한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옆에 초등학교 이런 거 다 있고요. 현재는 전세가 2억 9천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30평대도 전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또 전용이 8사죠. 그러니까 33평이라는 얘기죠. 그죠? 전세를 만약에 한 2억 9천에 맞추면은 한 5, 6천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전세를 2억 7천에 맞춰도 전세 2억 7천이면 바로 나가겠죠. 그죠? 그럼 계약금 5천이랑 3천을 들어가면은 2년 동안은 확실히 안 들어가는 거죠. 돈이. 들어갈 일이 없죠. 2년 뒤에가 공급이 많냐, 많지 않냐. 공급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지금 무실 우미린더 스카이는 5천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나중에 1억 한 5천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파트는 좋을 때는 4억 5천이 넘어갔고요. 최고가는 4억 7천까지도 됐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서울 집값의 영향을 받는 곳이죠. 내가 가진 5, 6천으로 내가 1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가격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훨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옛날 경기권 아파트 다 2억 얼마였고요. 3천이면 살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최고점이 3억이 안 됐어요. 이거 3억밖에 안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예 더 빠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수지에 있는 아파트도 그랬고요. 부천에 있는 아파트도 그랬어요. 2016년? 이럴 때 한 3억 정도? 근데 그 아파트도 지금 막 6, 7억씩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다. 이 아파트가 4억 7천, 5천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아파트들도 지금 통화량이 계속 공급이 된다면 6, 7억도 될 수 있는 곳이다. 제가 이제 아파트 이름 철저하게 가렸고요. 댓글도 못 달게 할 겁니다. 왜냐면 댓글로 이 아파트 아니에요. 저 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면 추적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더라고요. 스튜디오 오시면 이런 건 아직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죠? 이런 예시를 하도 많이 되니까. 자,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또 과거에는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인천 아파트를 낸 건데 이때 지금 파란색 70이니까 60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이때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얘도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 70이 이렇게 다시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 과거에 있던 게 모두 이제 거품이라고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거품이 아니다는 얘기죠. 아파트마다 틀립니다. 거품인 아파트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거겠죠. 80이 있는 게 다시 60으로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표를 가지고 왔고요. 경기권도 그래요. 이게 지수가 지금 높았을 때 65 정도 있다가 60으로 가니까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있다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지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걸 골라내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대부분 책이나 유튜브 강의는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죠? 왜 안 서냐면은 자기가 공부해온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시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품이다 라는 생각이 무조건 든다면 그냥 싸잡아서 인천 거품, 경기 거품, 서울 거품 이렇게 한다면 아직은 통화량과 자산의 관계를 공부를 안 해보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악플을 하도 많이 달길래 지웠는데 아파트가 거품이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네가 받는 월급도 거품입니다. 그죠? 이거 다 물가예요. 네 월급도 물가거든요, 사실. 니도 생산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고요.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다 이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가격이 내려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본주의가 부동산 거품이라는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물가가 다 낮아진다는 거고 물가가 낮아진다는 거면 우리의 월급도 인건비도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플도 다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배우신 분인 거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버는 돈은 고정돼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사는 곳이 좋은 곳일수록 내가 까먹는 돈이 되는 거죠. 남이 살게 되면 어때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내 돈을 내가 좋은 아파트라고 무실 풍경채에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동안은 돈을 못 벌죠. 그걸 팔아서 내가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 무실 풍경채에서 누가 사줘야지 내가 차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녀의 학군을 걱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게 맞다면 지금 아파트 기본 베이스는 이제 좀 공부를 해둬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드린 겁니다. 학원을 보내서 기본 이상 하는 것은 사실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건 복불복인데 나한테 무리되는 교육비를 쓰는 거는 이제 이런 경제적인 공부가 안 돼 있다면 나의 노후는 복불복이 아니라 좀 명확해지는 거죠. 그죠? 어떤 것에 내가 돈을 넣을 건지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미린더 스카이 계약 잘 생각하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살고 투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미린더스카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마다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가격은 움직이지만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나한테 맞는 아파트면은 나한테 사이즈가 맞는 옷이면 잘 입고 다닐 수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면은 계속 뭔가는 이상하고 맞지 않고 팔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대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11월까지는 현재 잡혀 있습니다. 제가 11월까지도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있어서 대면은 어렵고 채널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제가 지금처럼 정성을 다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도 아닌데 저한테 막 악플 쓰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안 공선생이었습니다.